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서울경제기사인데요. 서울 아파트 거래 급감, 팬데믹 재확산 등 영향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는 이날 기준 3,038건으로 7월 16,623건의 3분의 1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노원구와 도봉구 그리고 강서구에서 거래량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도봉구의 거래량이 131건을 기록해 600건 대비 79% 감소했다. 양천구는 마이너스 78%, 강서구는 마이너스 76%, 관악구도 마이너스 76%, 노원구 마이너스 75% 등에서도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 서울의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이 7월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예비 매수자들의 중개업소 방문과 문의가 뚝 끊겼다. 그러나 새 아파트 중심으로 여전히 호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기사인데요.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지금 23번째 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투자자들의 내성이 깊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맛을 보고 묻지마 투자가 성행한 결과입니다. 심지어 말이죠. 투자자들이 갭 투자자들이라든가 투자자들이 물건도 안 보고 매매 계약을 체결할 정도였습니다. 참 대단들 했죠. 올해 들어 말이죠. 6.17 대책을 발표할 때 갭 투자자들은 7월 1일부터 사라질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산 신규 주택을 사게 되면 전입 의무가 6개월 이내에 부과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도 오히려 투자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오히려 지방에서 상경 투자가 더 늘어 한 달 사이에 매매 거래가 왕성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정부가 다시 7.10 대책을 발표했죠. 여러분 7.10 대책은 정부가 초강력 조세 정책입니다. 7.10 대책을 발표한 후 8월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것입니다. 아마 9월에는요 이사철임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확산 여파로 더욱더 거래 절벽 현상이 극렬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에서 7월에 말이죠. 30대들이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갭투자입니다. 전세를 끼고 매매가 활발했지만 이번 사태 재확산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수요가 위축됐다는 게 일선 공인중개업소의 설명이다. 갭 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이후 매물을 보러 오는 사람이 급감했다. 서초구 비공인 관계자는 실수요자들도 직접 만나서 매물 보기를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여러분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었죠. 즉 주택을 취득해서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70%를 부과하게 됩니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 폐지와 그리고 다주택자들 그리고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으로 투자자들이 급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문화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천안, 청주 등 지방 아파트값, 법인 다주택 매물의 휘청,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법인과 다주택자들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6.17 대책에서 세금 부담을 늘리자 우선적으로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매도에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주 아파트값이 올해 초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 복대동 신형 GLCT 1차 전용면적 99제곱미터는 지난 6월 5억 2천만 원에서 5억 5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지금은 4억 6천만 원 선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8월 들어 5주차 상승률이 0% 보합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멈췄다. 올 초 1월 2주차부터 상승을 시작한 지 33주 만이다. 자, 청주시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청주시는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무려 4년 5개월 동안 침체기와 하락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청주시는 대전이라든가 세종 등 인근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이라 갭
투자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2015년 16년도에 청주에는 미분양 아파트도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러자 본격적으로 다주택자들과 법인들이 지난 4월부터 6월 사이에 모여들자 급상승했습니다. 청주시 대단했지요. 특히 청주시 청원구는 방사광 가속기 호재로 6월 15일에는 1.33%가 급상승했고요. 흥덕구는 테크노폴리스 개발 기대감으로 무려 1.31%가 급상승으로 상승세가 지속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메뚜기 떼들이 집값을 올리자 뒤늦게 6.17 대책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6.17 대책에서 청주시 동지역과 오창, 오송읍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발빠르게 법인과 다주택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아파트 값이 휘청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주에서 말이죠, 법인들의 아파트 매도 건수를 보게 되면 6월부터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손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실수요자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죠, 정부가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철저하게 근절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인 다주택자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매수자와 매도인이 거래하는 자리에서 1,000만 원 이상 가격을 흥정하는 모습도 나왔다. 복개동 K 공인 관계자는 다주택자인 집주인들이 5억 원의 주택을 내놨다가 1,000만 원을 내려 다시 올려놓은 경우가 있다며 단지별로 가격 차이가 크지만 4억 6천만 원 이하로 협상할 수 있는 매물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제는 말이죠, 다주택자들이 급해졌습니다. 다주택자들과 법인들 입장에서는요, 하루빨리 팔아야 손해를 줄일 수 있거든요. 갈수록 매물은 쏟아지지요. 만약에 내년 5월 30일 전까지 이렇게 법인들과 다주택자들이 처분하지 못한다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및 법인들의 법인세, 세금 폭탄을 막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면 말이죠, 매도인들이 이사 비용까지 부담해 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돌고 도는 겁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흥망성쇠와 부귀 빈천이 물레바퀴 돌듯 한다고요. 사람의 운수는 돌고 도는 것이어서 변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물욕과 욕심이 화를 부른 것입니다. 다음은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연소득 5배로 살 서울 아파트 거의 없어져. 지난 10년간 서울 중산층이 부담 가능한 서울 내 민간 아파트 비중은 12.7%, 2010년 기준에서 2.6%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2.6%로 급감했다.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소득은 정체되면서 지난 10년간 평균 소득을 버는 사람이 부담 가능한 아파트 비율이 최근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러분, 서울 중산층들이 내 집 마련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산층 가구의 내 집 마련 기간은 3년 이상이 더 길어졌습니다.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집값이 치솟으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입니다. 보통의 서울 사람이 연간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집을 사는데 무려 14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또한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한 가구의 평균 연령이 여러분들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8년 기준에 43.3세입니다. 이제 중산층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붕괴 원인은 경기 장기 침체와 그리고 조기 퇴직, 그리고 비정규직 증가, 특히 이번 사태의 영향도 아무래도 크겠죠. 지금 말이죠, 자영업자들이 최악 상태로 지금 절망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숨이 막힌다고 아우성입니다. 아마도 저소득층 가구는 증가하고 중산층 가구는 하락할 것입니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빈부격차 양극화로 심화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월 200만 원대 후반을 받고 있는 회사원 이윤상 씨, 가명 33세인데요. 서울 아파트는 웬만한 곳도 4억을 넘어 매수는 꿈도 못 꾼다고 말했다.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상황도 마찬가지다. 서울 동부권에 사는 2년차 신혼부부인 광화문 직장인 신중혁 씨, 가명입니다. 30세. 둘이 합쳐 월 평균 500만 원입니다. 연소득 6천만 원을 버는데 세금과 보험, 생활비를 제외하면
최대 모을 수 있는 돈이 월 평균 250만 원에서 300만 원가량이다. 연 3천만 원가량을 저금하는 셈인데 이들 부부가 찾는 3억에서 4억 원대 아파트가 찾기 어렵다. 여러분, 서울 외곽지역도요 4억 원 이상으로 다 올랐습니다. 특히 노원구 상계동 거령 아파트를 직접 제가 살펴봤는데요. 건축 연도는 2003년도인데 현재 거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지난 6월 5일에 84.77제곱미터가 4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고 지난 2월 8일 84.77제곱미터가 3억 9,700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2017년 8월에 3억 원에 거래가 되었으니 외곽지역인 아파트도 무려 43%가 오른 셈입니다. 젊은 신혼부부들이 둘이 합쳐서 번 돈으로 집을 장만하기란 어려운 현실입니다. 부부가 합산해서 1년에 3천만 원씩 저금을 해도 10년이면 3억 원인데요. 여러분,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을 한다 해도 집 없이 살다 보니까 애 낳기도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서글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500만 원이면 집 한 채 산다. 빌라로 몰리는 갭 투자들. 새 아파트 좋은 건 알죠. 아파트 사고 싶지만 좀 올랐어야지요. 전세값 빼서 집 사려면 빌라밖에 없습니다. 정부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서울, 경기동 수도권 시장에서 매매 수요가 빌라로 향하고 있다. 서울에서 빌라 거래량이 12년 만에 가장 많았다는 통계도 나왔다. 중개업소에 따르면 빌라 시세는 인접한 유사 규모 구축 아파트에 비해 60% 미만이다. 아파트 전세금에 좀 더 돈을 보태면 인접지 빌라를 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적으로 와 닿지는 않네요. 500만 원이면 전세 끼고 저렴한 빌라 살 수도 당연히 있습니다. 틀린 기사는 아닙니다. 물론 아파트에서 전세 살 돈으로 조금 보태서 당연히 빌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에 살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주거 비용을 적게 들어가는 장점도 있지만 미래를 본다면, 미래 가치를 본다면 메리트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는요, 구입할 때는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 처분하려고 하면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 나홀로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 처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축 연립주택은 투자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강남구 개포동 녹경빌리지 B동 전용 32제곱미터는 지난 7월 2억 5천만 원에 매매됐다. 직전 거래인 지난 5월 매매가 2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5천만 원이 올랐다. 대형 면적 대빌라 거래가도 가파르게 추솟는 중이다. 마포구 마포동 벽산빌라 228제곱미터는 지난 8일 24억 원에 매매됐다. 지난달 13일 이보다 넓은 230제곱미터 18억에 매매된 것에 비해 6억 원 높은 가격이다.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르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까지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투자자들은 6.17 대책, 7.10 대책을 거치면서 아파트 갭 투자가 막히자 대신 빌라나 다세대 연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강서구 화곡동 오공인 대표는 최근 매입 문의를 해오는 수요자들 대부분은 갭 투자 용도라고 전했다. 여러분, 언론 기사를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철저한 분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잘못 투자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조사를 해봤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녹경빌리지 B동 올해 총 2건의 거래가 발생했는데요. 7월 31일 32.74제곱미터가 2억 5천만 원에 거래됐고 5월 21일 38.29제곱미터가 2억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2019년도에는 한 건도 거래가 없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딱 1년 동안에 한 건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거 목적으로 사면 몰라도 당연히 투자 목적은 아니겠죠. 다음은 마포구 마포동 벽산빌라 건축연도 1991년도인데요. 29년 된 빌라입니다. 올해 총 2건 거래 발생했습니다. 7월 8일에 228.32제곱미터가 24억에 거래됐고요. 6월 13일에 258.07제곱미터가 18억에 거래가 되었는데 분명히 제가 조사해봤습니다. 면적이 다르잖아요. 기사 내용에도 면적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규제를 모두
아파트로 집중시켜 빌라 투자를 부추기는 형국이라며 아파트가 비싸고 사기도 어려우니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을 대안으로 매매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적극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이 다세대 연립주택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빌라를 소유하고 있으면 공공재개발 입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성북구 성북 1구역 Y 공인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얘기가 나온 뒤로 뜸하던 문의 전화가 많게는 하루 10건까지 늘었지만 매물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구축 빌라를 사가지고 말이죠. 그 빌라가 공공재개발로 인해서 입주권을 받았다면 또 재산가치가 당연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미래가치를 생각한다면 이런 빌라,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은 투자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